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변동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하이닉스도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 3위 자리를 싸우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뜨면서 카카오와의 또 순위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독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종목의 변화가 좀 많네요. 네, 올해 특히 자리 바뀜이 꽤 있네요. 네. 일단 가장 첫 손에 꼽을 건 하이닉스의 약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야 뭐 이제 삼성전자가 450조 원대로 이제 부동의 1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위였던 SK하이닉스가 올해 80%, 90% 가까이 뭐 주가가 오르면서 2위로 대번에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뛰어 올랐죠. 3위 LG에너지솔루션, 4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5위 현대차 순이었고요. 또 하나 특징을 꼽자면 2차 전지, 아까 포스코 말씀하셨지만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중에서는 뭐 희, 비 가르면 희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 해당되겠죠. 뭐 라이징 스타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1년 사이에 시총 순위 원래 13위였다가 6위로 수직 상승했으니까요. 정말로 라이징 스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전통의 2차 전지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 SDI는 11호 턱걸이 했고요. LG화학은 9위로 밀려났고 네. 뭐 이런 식이고, 또 하나 낭패를 본 기업 카카오 역시 아닐까 싶습니다. 10위권 밖으로 아예 밀려나 버렸으니까 네.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슬픈 한 해가 2023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세 분은 어떤 기업의 시총 변화가 가장 눈에 띄고 유의미했다라고 보십니까? 임순재 교수님. 일단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뭐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자동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8위에서 올해 이제 6위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도 작년 10위에서 올해 8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완성업체들의 이제 판매, 특히 이제 수출 부분이 상당 부분 이제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이에 따라 뭐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게임이나 영상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작년에 코스닥 시총이 3위였다가 올해는 21위권으로 이제 밀려났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 작년 6위에서 지금 올해는 14위권으로 밀려내려갈 만큼 일단 뭐 게임주 관련돼서는 좀 매출이 좀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이버 교수는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가총액 2위를 다투고 있는 SK하이닉스, 그리고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쟁 구도가 결국에는 약간 올해의 투자 심리에 대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네, 상반기 같은 경우는 LG엔솔이 계속 2위를 지켰고요. 네. 하반기로 오면서 하이닉스가 따라붙으면서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2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결국 시장의 트렌드 변화를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네.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연 시가총액 2위 기업의 어디가 이제 좀 고정을 할 것이냐. 어디예요? 저는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이닉스냐 LG엔솔이냐 누가 이제 좀 더 시가총액을 불려나가냐 있어가지고 이게 결국 시장 트렌드와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규 교수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SK하이닉스가 2위를 탈환한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기보다는 인상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합병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뭐 PER이나 PBR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자동차 관련주들도 2024년도까지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동차와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로 올라오는 기업들이 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동차와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 상위로 다시 한번 등극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라는 말씀이고요. 부진했던 종목 가운데 앞서서 우리 손석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계속해서 순위가 밀려나는 모습 보이다가 그래도 최근에 이제 네이버카카오 반등을 하면서 지켜내고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좀 카카오의 시총 반등이 좀 보이세요? 임수재 교수님? 일단 카카오가 뭐 최근에 이제 좀 올랐죠.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악재
부채를 이제 조금은 이제 뭐 덜으면서 올랐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지금 그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규제가 다시 좀 강화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카카오에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규제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임 대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역할을 진행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이제 카카오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할 수 있느냐가 향후의 주가 향방을 좀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카카오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손수호 교수님, 카카오 어떻게 보세요? 뭐 주가 측면은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곳곳에 여전히 위기는 진행형이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네. 일단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법 리스크 뭐 그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개인 대표에 대한 기소도 있었지만 법인 자체에 대한 기소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2주 전인가요? 이제 첫 공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검찰이랑 변호인 측이 상당히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날 경우에 이제 벌금형 이상이 내려질 경우에는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이제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의 대주주가 카카오란 말이죠. 그쵸. 대주주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핵심 계열사에 대한 지배 구조가 바뀌는 문제로까지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카카오의 위기는 2024년에도 계속 좀 주시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뭐 비교하자면 뭐 경쟁 기업인 네이버와 비교해서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을 다 못 치고 나가잖아요. 네. 뭐 우리 치지직 다 많이 다뤄봤지만 네이버 치지직하고 하이퍼클로버 X 뭐 최근 들어서 뭐 해외 정부랑도 뭐 계약 체결한 소식도 전했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계속해서 상용화된 서비스를 확장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텐데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톡의 일부 AI 기능 도입한 거 빼고는 지금 내놓겠다고 한 전면적인 이제 뭐 초거대 언어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도 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전반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치고 나가는 사이에도 뒤처져 있고 여전히 이제 내부적인 내용도 있고 외부적인 사법 리스크도 계속해서 걸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물론 반등을 했지만 내년에 계속 그렇게 진행형인 위기들은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내년에 뭐 코스피 10위권 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더라도 이 종목의 약진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하는 종목 있으십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주주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기업은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은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공격적으로 배당을 줄여가면서까지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실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프리캐시플로우가 좋아지면 이걸 통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EPS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미국 주식을 이야기할 때 EPS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정말 미국식으로 주식을 운영하겠다. 말 그대로 우리 주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힌 기업이 메리츠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메리츠가 어디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는 EPS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내년에는 수출 중심, 수출 확대주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텐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삼양식품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공장 증설도 차곡차곡 완성이 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삼양식품이 지금 좀 더 상승한다 그러면 MSCI 지수 편입 이슈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삼양식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제에 대한 네 분의 의견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지요? 전 또 이 얘기를 해야 네, 제가 네. 그냥 그 머릿말을 그렇게 달아가지고 뭐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오. 내년에도 전 뭐 많이 기대가 되는 거는 뭐 이제 어쨌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업체들한테 계속해서 2022년, 2023년 전반적인 이제 사업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실적이 계속 우상향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증설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캐파를 늘려가면서 이제 삼성의 전형적인 초격차 전략 네. 또 이 바이오 부분에서 실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 뭐 전반적인 바이오 업체들한테도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내년 시총 순위도 얼마나 올라갈지 이 부분도 기대를 좀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
바이오주를 안 산 게 좀 한이 되네요. 지금이라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막차를 되면 또 타면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채팅창에서 원성이 자자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종목을 얘기해 주세요. 또 아니요.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2의 도은F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게 경고를 날려야 됩니다. 앞으로는 네. 저의 포트 종목을 절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부의 의견 정리해드리죠. 자, 먼저 임순재 고수, 내년은 반도체 업종에 주목해보자. 손석우 고수, 삼바의 삼바 댄스를 기대한다. 이재규 고수는 SK하이닉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태보 고수, 실적과 주주 환원, 성장 가치가 투자의 기본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